지난 21일 6박 8일 일정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 명절을 어제 보냈습니다. 최 의원님, 명절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글쎄, 뭐 친지들, 이제 용산 그 관저에 불러서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뭐 떡국, 뭐 계란말이, 뭐 몇 가지 메뉴들이 나오더군요. 네. 그걸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지들한테 직접 윤 대통령 본인이 아마 그런 음식 대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른 공식적인 활동은 이제 국정과 관련해서 그런 거는 없이 조용하게 설 연휴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과 지인을 초대해서 직접 끓인 떡국, 어묵탕, 계란말이 이런 걸 해줬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음식 사랑, 요리 실력 이미 후보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뭐 끓으면은 딱 맞춰 맞겠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간이 좀 났습니까? 네. 자리 많이 드시죠.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도 김치찌개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대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김치찌개 아니었어? 응?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장혜찬 위원장님, 언제쯤 저 소식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쓰레빠 좋아하는 그 기자님들, 최소한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분들부터 자정작용이 좀 이뤄진다면 기자분들과 대통령 사이에 원활한 격이 없는 소통 재개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만난 자리에서 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요리하시냐는 질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실제로 요리 종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제비도 잘한다라는 김건희 여사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설날에 직접 떡국 끓인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소탈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잔잔한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설을 맞아서 국민께 명절 인사도 남겼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는 윤석열 대통령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직접 목소리를 냈는데, 이를 두고 정미경 의원님,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행보의 시발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외교 활동에 계속 그 영부인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외교적인 행사에서 볼 때는 우리도 느끼지만 일단 그림상으로도 이 대통령 부부, 영부인의 특히 미모가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그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하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인데 일단 이미지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대화도 더 부드럽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높아지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해 인사도 국민들께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그럼 또 대통령 혼자 나오셔가지고 새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는데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윤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연휴 시작 직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대통령께 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제 진심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한 기류가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사과를 전하면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이 설 연휴 첫날 지난 21일에 자신을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이회창 전 총재를 또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왜 만났을까요? 마지막으로 결심하기 전에 자문 구하러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한 상태로 정치권의 원로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알려졌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나경원 전 의원이 뚜렷한 결심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의 어떤 취재 후문을 들어보면 네. 조금씩 이제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자도 있고 네. 아니다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심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당대회 출마의 자유야 모든 후보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이 절대 반윤할 일 없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2주도 채 안 됐죠. 대통령께서 순방 떠나기 전에 2개의 공직에서 해임이라는 처분을 당했습니다. 네. 이 해임이 사의 수용과는 다르게 징계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받은 사람이 그 해임의 어떤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대통령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출마를 생각하신다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야만 당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저의 어떤 상상력이나 논리적 구조로는 대통령께 해임을 당하고 그 직후에 대통령을 돕겠다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논리적 연결고리인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언론에 나오는 지지율 하락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과연 설 연휴 기간 동안 명분을 찾아냈는가. 그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 등록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럴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 측은 나 전 의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일부 여권과 야권에서는 그래도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험악한 게 지금 후보구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놀란 게 유승민 대통령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네. 나경원 의원을 왜 때려요? 같은 서울대 법특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농사지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네. 이 일꾼이 농사는 안 짓고 맨날 시장판에 가서 노니까 네. 저러다 보면 농사가 안 되게 생겼잖아. 임명하려고 그럴 때 저는 당에서 몸을 바쳐서 기여할 테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딱 자르든지.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 나경원 의원 같은 처신은 정말 잘못된 처신이에요. 자,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이죠. 아마 내일, 오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조만간. 어떻게 좀 결론을 낼까요, 나 전 의원은? 글쎄 만나는 그 기자들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네네.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본인도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불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찌 보면 이 장고가 길어지면서 네. 거의 지금 한 달 정도에 뭐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 문제가 네. 이 당권의 향배와 관련해서 크게 변수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마저 들을 정도로 너무 장고가 길어진다. 길었다. 이러면 지금 그 정치인 나경원으로서의 그 어떤 평가 이런 것도 함께 저는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하튼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엔 내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늦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이 얘기하잖아요.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임명한다고 했을 때 딱 자르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그게 이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12월 초 이 정도에. 그럼 그 정도에는 그러면 본인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던지고 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1월 말인데 여기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경 위원장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공직을 뭐 맡았던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내려놓은 그 이후에 일종의 정당 혁신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처럼 험악하게 여당 내 후보군 정리까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던 일이 있었던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여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내놓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바람직하게 서 있는 어떤 대한민국 정치, 저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기대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여당의 직접 감나라 배나라 후보군 정리까지 하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